자, 김용민의 새 책, 혐오를 혐오하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실 때가 됐어요. 네, 이 책 나왔습니다. 신간입니다. 각종 인터넷 서점에서 김용민, 네, 혐오를 혐오하다.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혐오를 혐오하다.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 낮 2시에 저희 벙커원 교회에서 혐오를 혐오하다 북 콘서트가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혐오를 혐오하다. 김용민 직접 만나시고요. 사인도 받아가시고 필요하시면 포옹도 해드립니다. 예, 원치 않으시면 뭐를 강요할 것도 아니죠. 돌아오는 일요일 낮 2시, 그러니까 이제 10월 20일 일요일 낮 2시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벙커원 교회 마포 공동체에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옹을 원하신다고 아예 뭐 해드리지 뭐 못할 거 뭐 있어요. 뱃살을 한번 만져보고 싶다. 그것도 허용합니다. 만지셔도 돼요. 예. 악수만. 좋습니다. 악수도 좋고. 예. 뭐든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김용민의 새 책, 혐오를 혐오하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많이 준비했습니다. 예. 자, 검찰 수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 보니까 지금 스모킹 건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별다른 증거도 없이 조국을 죽이려고 의도를 갖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 많이들 하셨죠. 예. 근데 이제 검찰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 우리가 그냥 수사에 들어갔겠니? 그 나름대로 뭔가 증거를 확보한 게 있으니까, 움직일 수 없는 증거, 딱 내밀었을 때 헉 할 만한 증거, 그거 준비도 안 하고 수사에 들어갔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동안 그 말이 맞는가 보다 했는데, 이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는 검찰에게 장악당한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그 단면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째서 검찰이 스모킹건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김용민이가 판단하는지 오늘 기사를 통해서 소상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고부터 만나보시죠. 자,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입니다. 내가 낸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40세 남성 기준 월 10,000원대, 10살 자녀라면 월 5,000원대에 가능합니다. 값비싼 임플란트를 보장해주는 치아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세요? 50세 남성 기준 임플란트 하나당 100만원 보장에 월 2만원대고 20년 동안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월 2만원대 비갱신 암보험도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연중 무휴, 밤 9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때문에 힘드신 분들 전화해보세요. 만족하실 겁니다. 016-360-0689, 016-360-0689 또는 02849-9730, 02849-9730이 되겠습니다.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네,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있습니다. 다음이요. 예. 자, JTBC 보도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보도인데요.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이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이 지난달 6일입니다. 9월 6일이에요. 예? 딸 조모 씨가 받아서 입시에 사용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위조된 것으로 본 것인데, 자, 일단 기소를 했으니까 이제 재판 단계에 접어든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는 준비 기일에 검찰이 미리 제출한 증거 목록을 중심으로 재판부와 피고인 측이 검찰과 재판 일정을 논의합니다. 자,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증거 목록이 아직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았어요. 정경심 교수 측이 재판부와 피고인인 정 교수 측은 재판부와 피고인 측이 모두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해서 앞으로 재판 일정을 협의하는데 의견을 낼 수 없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어려운 말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고 그 증거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재판에서 진실이다 가짜다 다투는데 이 증거를 재판에 회부하는 거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걸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 재판 일정, 또 어떤 걸 갖고 재판할 것인지 그 얘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니 목록 자체를 안 냈어요. 목록 자체를 안 낸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뭐 찾아보면 있기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뭐랄까요, 과거의 선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양지열 변호사가 오늘 한 말이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뉴스를 또 만나는군요. 청문회 당일 한 달도 전이군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에 대해서 차라리 잘 됐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공개 재판으로 넘어간 만큼 검찰도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직 재판부에조차, 피고는 뭐 고사하고 재판부에조차도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목록조차 넘기지 않았군요. 이건 불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적법 절차는 형사소송의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증거 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뭐 이게 희귀하거나 부적절해 보이거나 이 차원을 넘어서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양지열 변호사가 한 말은. 흉악범에 대해서조차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건 야만입니다. 수사 중이라는 핑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입증해야 할 사실은 봉사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적혀있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권한 없이 만들었다는 지극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재판에 넘겼을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도 없이 범죄로 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조건 기소부터 했다 라는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양지열 변호사 말씀은. 자,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검찰이 입증도 안 하고 증거도 없이 그렇게 해서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다, 이런 말도 하고 뭐가 크게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증거가 있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딱 꺼내면은 정경심 교수가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그 목록을 재판부에조차도 제출하지 않는다, 이 말이 맞는다면, 이게 합리적인 설명이 된다면,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차피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나게 될 건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리고 또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거 보세요. SBS가 뭐라고 보도했습니까? 인장 파일, 실제 도장이 아니라 그 인장을 찍은 파일, 그 파일이 컴퓨터에 있었다. 그러나 실제 인주로 찍은 것, 그게 위조된 표창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뭐 그래서 결국 나중에 또 나온 얘기는 그 부분을 찢어가지고 붙였다. 아들이 받은 거를 찢어서 뭐 붙였다 그러는데, 아니, 저는 제가 만약에 진짜 위조할 마음이 있다면 동양대 총장 직인을 찍어가지고 그 도장포 하시는 분한테 보여준 다음 이거대로 해주세요 라고 할 것 같아요. 뭘 굳이 찢고 붙이고 그럽니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증거가 없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 검찰 이 지경까지 왔어요. 자, 그렇다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특수부 검사 40명을 동원하고 그리고 70차례에 걸쳐서 압수수색까지 했단 말이죠. 이건 죽으라고 하는 거죠. 조국 장관 부인, 야, 넌 좀 죽어줘야겠다. 검찰개혁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어이 조국 장관 사모님 좀 죽어주셔야겠어. 이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나온 보도를 보면은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혹은 뭐 부인이 기소됐을 때 조국 장관이 그만둘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근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조국 장관이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나왔어요?
이놈의 검찰이 막 이런저런 자신이 애완견처럼 부리는 언론을 통해서 피의 사실 마구 공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짜장면이 아니라 한식이었다라는 언론 플레이까지 하고 검찰은 말이죠. 공소장으로 말하는 겁니다. 공소장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고 검찰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판사는 판결문으로 그리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을 하는 것인데 자 지금 재판 절차 특히 그 지금 표창장 위조 관련한 재판은 PD 수첩 보도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만 대단히 헐겁고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검찰이 쪼들려 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어떻게 물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또 지금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그런 꼼수 아니냐라고 이미 간파해버린 우리 시민들, 이 시민들이 결집했어요. 검찰로선 죽고 싶을 겁니다. 죽고 싶을 거예요. 예. 자, 시민들은 이미 검찰에 대해서 너희들은 개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검찰뿐만 아니라 그 검찰의 개가 됐던 언론들을 상대로도 너희도 좀 손 좀 봐줘야겠다. 너희들 그대로 놔뒀다가는 사회적 흉기가 되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뿐 아닙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보십시오. 한국일보는 그동안 검찰의 개 노릇을 해온 아주 정말 기레기 오브 기레기라 할 수 있는 언론입니다. 자, 보십시오. 조국 스모킹건 잡았나 못 잡았나. 여러분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지요. 윤석열 씨가 청와대에다가 조국 안 됩니다. 저 사람 혐의가 많기 때문에 장관시키면 큰일 납니다. 라면서 반대했어요. 기억하시죠? 심지어는 조국을 임명하면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윤석열 씨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대검은 부인했습니다만은 하여간 조국은 안 된다라고 윤석열 씨가 마치 이 사태의 사안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양 조국의 목줄을 쥐고 있는 양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수사일수록 초기에 확실한 증거로 빼박 증거로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2달째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아주 지지부진해집니다. 검찰의 이런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시민들이 결집해가지고 수백만에 이르고 있어요. 이거 진짜 이거는 패착도 이런 패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찰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무도 모르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스모킹건이 쫙 하고 제시되는 것. 이거 말고는 없는 건데 그 스모킹건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니까 법률가들은 있으면 진작에 내놓았다. 이 지경까지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지금 조국 수사는 의도를 갖고 하는 수사고 결국에는 증거도 없이 조국 장관을 그만두게 하려는 정치 수사였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수사가 조국 죽이기 수사라면 뭡니까?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정말 혐의 없이 드러난 걸로 혐의가 없음으로 드러난다면 윤석열 씨는 책임져야죠. 지금 한 짓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가진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기 전에 조기에 끝내야지. 안 그렇습니까? 조기에 끝날 일이었어요. 윤석열 씨 말에 따르면은 문재인 정권이 망해가는데 조국을 지금 쳐내는 사람이 없다. 나라도 쳐야 되겠다. 지금 그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전에 권영철 기자 이야기에 따르면
수사의 분수령으로 전망됐던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검찰 주변에서는 확실한 건을 잡지 못한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전망까지 나돌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도리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에 제동을 거는 외부 환경을 문제 삼고 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에 제동을 거는 외부 환경, 그것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못한다고 보십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지금 지금까지 이렇게 탈탈 털듯이 털어왔던 그 수사를 지금 멈춰섰다고 보시는 거예요? 멈췄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검찰이 장장 50일 가까이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웅동학원, 증거인멸에 관한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도 핵심인 조국 장관 부부에 대한 영장 처리 방향을 잡지 못해서 검찰 수사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실제 법원이 조국 장관 일가의 계좌 추적을 비롯한 수사영장에 제동을 걸면서 검찰은 상당히 애로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얘기는 왜 법원이 계좌 추적을 막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법원이 윤석열 검찰의 조국 털기 여기에 제동을 걸 여지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70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럼 법원이 뭐 특별히 조국 장관 수사를 막으려고 했었나요?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비리를 밝히기 위한 계좌 추적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조 장관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잇따라 기각되고, 어이구 할 거 다 했네 이 새끼들. 방배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두 번의 영장 기각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나서서 검찰과 법원의 영장 남발 관행을 지적하고 난 뒤 법원의 제동이 더욱 심해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의 싱크탱크가 한마디 했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법원이 거기에 쫄았다는 겁니까? 이 새끼들 좀 말을 지어내도. 그러면서 이제 한국일본 또 검찰 이렇게 두둔합니다. 그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돼서 검찰이 상당히 위축된 상태다. 명재건 판사가 현 정권의 눈치를 봐가지고 조국 동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뭐 하여간 이 한국일보 기사는 기본적으로 검찰 대변인적 속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의 입장은 지금 검찰의 입장이라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검찰은 지금 이 수사가 이제 외압 때문에 장기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서, 빼박 증거가 있다면서 그걸 내밀면서 판을 끝내야지. 이렇게 질질 끌고 가면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만 더 높아질 텐데, 아니 그렇잖아요. 스모킹건 있으면 지금 내놔야지. 뭐 하고 있어? 왜 여기서 멈췄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춰서지 않았으면서 조국 장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해달라 라고 한 말, 그 말에 압박을 느꼈다고요. 그래놓고 11시간 동안 했어요. 야, 너희들 쌩 깠잖아. 조국 장관 전화 왔을 때 그렇게 비웃었잖아. 무슨 압박이니 압박은. 아이고, 증거 없잖아. 그치? 증거 없지? 정말 참. 여러분, 한국일보 따위는 없어도 뭐 우리 사회에 뭐 그렇게 큰 정말 손해거나 손실이거나 그러지 않죠. 예. 꼭 없어져야 될 조중동에 더해서 한국일보는 뭐 그냥 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망한다고 슬퍼할 사람 없어요. 저기들은 좀 슬퍼하겠지. 일토가 사라지니까. 근데 뭐 지금까지 이딴 식으로 기사를 쓸 것 같으면은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혹시나 한국일보 구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끊으세요. 뭐 이따위 신문 봐서 뭐 합니까? 그죠? 그리고 한국일보 없어져서 얻는 손실보다도 한국일보가 없어져 가지고 종이를 덜 낭비하는 그런 효과가 더 큽니다.
한국일보를 찍어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종이가 아깝습니다. 그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식목됐던 나무가 아깝습니다. 예, 조중동 한국일보 정도는 없어져도 별 상관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평화나무의 주간신문 최신정부 말고는 그 종이가 아까워요. 종이가 아까워요. 네. 관공서도 말이죠. 관공서도 제가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뭐 위험한 말이긴 한데 그러나 이 가짜 뉴스를 막 생산하고 검찰의 그 여론 공작, 언론 공작에 동원되는 신문들, 전국의 모든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도 대부분 민주당이 장악했잖아요.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이런 신문들 다 끊어버리면 어떨까요? 그걸로 불이익도 없는다. 갖다 쓰면 어떨까요? 언론 탄압이라고 길길이 뭐 떠들고 그러겠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언론 개혁도 가능하다고 봐요. 사실 가정에서 한국일보 따위를 구독해서 본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결국은 관공서 장사인데 관공서에서 안 봐주면은 얘네들 논조 달라질걸? 180도 달라질 겁니다. 180도 달라질 거예요. 아마 저기 뭐 저 자유한국당이 단체장인 대구 경북 정도만 봐주겠지. 거긴 보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끊어버리면 어떨까요? 아니 그 뭐 그렇게 해서 언론 탄압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돈으로 사회복지가 절실한 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겁니다. 예? 그 비용으로. 이스나만 하신 분들 뭐 계속 매겨 살려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신문들은요, 정부가 뭐 다른 여러 수단 쓰지 말고 이들에게 주는 혜택을 거두면 됩니다. 불이익을 주면 안 되지. 그건 언론 탄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불이익은 주지 말고 이들에게 부여했던 혜택을 회수하면 돼요. 그리고 공공복지를 위해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이 신문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정권을 씹을 수 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정치인들은 바로 거기서 이제 한계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밀어붙일 건 또 밀어붙이는 거죠. 혜택을 회수하면 됩니다. 신문 봐주는 게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권력은요, 수천 수만 가지예요. 그 권력을 안 쓴다면은, 국민이 준 권력을 안 쓴다면 그것도 문제죠. 공익을 위해 쓸 땐 좀 써야 된다. 가짜 뉴스 양산하고 검찰 대변인 노릇이 나는 이런 신문들 안 봐주면 됩니다. 자, 관공서에서 다 끊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또 정부 지원 광고. 아니 씨발 요즘 누가 조중동 보고 정부 광고를 봅니까? 그냥 정부가 자기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만이에요. SNS에 돌면 그만입니다. 뭐 굳이 조중동에 광고를 해요. 그거 안 내도 됩니다. 그 비용 좀 아껴 쓰세요. 어? 자, 정부는 정부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국민의 마음, 또 소비자인 독자의 마음을 얻어서 생존하는 그 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자, 종이신문 좀 이제 좀 줄여서 우리가 이제 환경과 자원을 아끼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간 조국 스모킹 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으니까 이렇게 지리멸렬, 지지부진하지요. 네, 검찰. 정말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께 수사 착수할 시점에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건 기대하지 않는다. 딱 하나만 기대한다. 다른 거 기대하지 않고 딱 하나만 기대한다. 이게 뭐냐? 없을 때는 혐의가 없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내려놓고 이 사람 혐의 없습니다. 라고 밝힐 줄 아는 용기. 지금은
그거 대단한 용기거든요, 사실. 이렇게까지 수사를 했는데 뭐 없어요. 얼마나 민망해, 쪽팔리고. 게다가 또 자기 상사에 대해서 이렇게 털었는데, 어? 또 의도까지 다 사람들이 미주알 고주알 따지지 않겠어요? 저 윤석열이가 조국 날리려고 까불다가 저렇게 개망신을 당했다.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잘못된 수사였다라고 인정할 줄 아는 용기. 거기서 윤석열의 힘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기대하는 바가 바로 그런 거예요. 조국 스모킹 건이 없어서 결국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을 때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그런 용기를 마지막으로 기대해 봅니다. 스모킹 건 없어 보입니다. 한국일보, 검찰 대변인인 한국일보가 스모킹 건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전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조국 스모킹 건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게다가 지금 외압 탓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외압을 했습니까? 검찰에다가. 했다면 마이크 잡고 카메라 앞에서 했지. 뒤에서 야 계속 까불래? 이러면서 검찰을 협박했습니까? 현 정부가? 그런 거 있었으면 이미 진작에 보도가 됐겠지. 윤석열 씨에게 그걸 기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개망신시킨 총장님, 조국 털어야 됩니다. 조국 비리가 많습니다. 딱 보면 압니다. 이러면서 와서 꼬드겼던 그 개족 같은 새끼를 목을 쳐야 될 것입니다. 누군지 알아요, 제가. 개새끼. 야, 넌 오래 갈 것 같냐? 어? 너 이 새끼도 한번 똑같이 한번 당해봐야 돼. 자, 용칼 두 번째 섹션이었습니다.